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작년에 나온 이영훈 교수 팀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에는 조정래 씨의 아리랑, 소설 아리랑을 비판하는 대목이 앞에 나옵니다. 황당무계 아리랑,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설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읽는 사람이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일제시대 때 경찰령에 의거해가지고 이 토지 조사 사업에 반대하는 한국인을 적결 처분하는, 그러니까 적결 사형 집행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일제시대가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야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하는 게 이영훈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에 나오는 요 대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리랑에 나오는 요 적결 처분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금부터 중대 사실을 공포하는 바이니 다들 똑똑히 들으라. 저기 묶여있는 차갑수는 어제 지주 총대에게 폭행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다. 그 만행은 바로 총독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사업인 토지조사 사업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죄인 차갑수는 경찰령에 의하여 총살령에 처한다. 립본더를 빼들고선 주재소장의 칼칼한 외침이었다. 사격 준비, 주재소장이 립본더를 치켜들며 외쳤다. 4명의 순사가 일제히 총을 겨누었다. 발사, 총소리가 진동했다. 차서방의 몸이 불쑥 솟기는가 싶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재소장과 순사들은 또 곧 떠나갔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흩어질 줄을 몰랐다. 그들은 모두 눈을 감고 서 있었다. 해필하고 당산나무에다. 누군가가 중얼거리며 부드덕 이를 갈았다. 아리랑 4권 81쪽에서 82쪽 사이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찰령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경찰령은 경범죄를 술을 마시고 떠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범죄를 처벌하는 법이다. 그게 경찰령이다. 경찰령에 사람을 죽이라는, 총살하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더구나 조정래 씨는 이 소설에서 그런 적결 총살이 4,000건이 있었다고 종합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법도 없는 야만의 시대로 감각하고 있다. 백인 노예 사냥꾼이 아프리카 종족 사회에 들어가 마구잡이로 노예 사냥을 하는 그러한 야만의 장면을 상정하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조정래 씨가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써가지고 한국을 좌경화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이 조정래 씨가 프레센터에서 열린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영훈 교수를 비판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또 했네요. 조 씨는 이영훈이란 사람은 신종 매국노이고 민족 반역자다. 내가 쓴 역사적 자료는 객관적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료와 진보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신종 매국노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민족 반역자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민족 반역자, 이영훈 교수는 애국자고 철저한 사실 검증을 통해서 한국 경제사 연구에 제1인자입니다.
사실 하나는 알아줘야 됩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적절 처분한 증거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반민특위는 반드시 민족 정기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70여 년 전의 반민특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친일파 150만 정도 되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 그 질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만 정도 되는 친일파는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단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관참시밖에 없죠. 부관참시. 파묘법 같은 부관참시나 뭐 무덤을 없애버리는, 그 150만이나 된다는 이 근거는 또 어딥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친일파가 150만이나 된다고요? 친일파가 150만. 그러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정도면 광기, 시대착오적 민족주의 아래 잠재된 극우적 경향이 주책 없이 발현됐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이영훈, 진중권 두 사람이 이 조정래 씨를 비판하는 용어가 비슷합니다. 진중권, 이영훈 두 사람은 사상의 기조는 다르지만은 조정래 씨의 생각을 광기다, 시대착오적 종족주의다 라고 비판하는 점에서는 같은데, 진중권 씨가 여기 아주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친일파 반역자가 된다는 이런 말을 한 걸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 유학이 요사 유학인지 과거 유학인지 구분을 안 했는데, 이 보도에 보면은, 그런데 일본 유학하고 친일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데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에 가서, 그때는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국적도 일본인입니다. 그러면 와세다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하는 거, 그게 친일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때 유학을 해가지고 선진 문물을 익힌 사람들이 해방 후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일본에 가서 유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국자를 친일파 반역자로 모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진중권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도 일본 고구식간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아는데, 일본 유학하면 친일파라리. 곧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돼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겠다. 노무현, 아니 문재인 씨 아들 문다혜 씨가 잘못하면 이거 부활하는 반민특위에 회부돼 가지고 단죄당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요건 농담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다혜 씨는 일본의 국사관 대학에 편입돼 가지고 2년 동안 다녔어.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국사관 대학은 일본에서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대학입니다.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대학이고, 거기서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해가지고 명치 유신의 아주 사상적 뒷받침을 한 성각자인데, 일본으로서는 이 사람이 또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거북한 존재입니다. 그 인맥이 만든 대학이니까 여기 출신들은 주로 군인, 정치인 이쪽으로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이 해방 이후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 전범 집단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범대학으로 지정되었던 그 국사관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2년 동안 다녔다 이겁니다. 제가 잘 아는 일본의 보수 인사 이야기는, 일본의 보수도 자기 딸을 그 대학에는 보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딸의 그 대학 진학에 어떤 반대 의견도 안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수하의 사람들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일단은 친일파로 봅니다. 친일파로. 그 분위기 속에서 조정래 씨가 이 말을 함부로 하다가 딱 덜미가 잡혔습니다. 토착외구란 말을 마구잡이로 쓰면은 이것은 인종주의자로 국제사회에서 매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토착외구 하니까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청와대에 토착외구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이 조정래 씨가 그런 빌미를 줘가지고 진중권 씨로부터 반격을 당했는데 여기에 할 말이 있을까요? 친일파 타령 왜 합니까 지금? 친일파 타령. 친북파 단죄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제 반민특위가 민족 반역자 처벌기관이 만들어진다면은 친북파, 종북파, 민족 반역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돈 갖다 바친 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의미의 반민특위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